그래. 아니 남편 치부를 다 돌진해서 이혼하니까 속이 시원하나? 처음부터 양육권을 줬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지. 아니 됐고 다솜이나 잘 키워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그 동창한테 빠져서 자식 새끼 등한시하지 말고. 신경 끄고 이제 진짜 남남으로 살자. 나도 바라는 바다. 허. 이 인간이 또 양육비 안 보냈네. 또가 맨날 자식 만나는 거 뒷전이지. 다녀왔습니다. 다솜아, 주말에 아빠 만나기로 한 거. 왜? 또 뭔 일 있대? 아니, 아빠가 사정이. 아빠가 맨날 그렇지 뭐. 됐어, 이번 안 만날래. 이 인간을. 아, 다솜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네. 난데. 아니 다솜이 아직인데. 내가 얘기 안 했나? 다솜이 오늘 학원에서 현장 합숙 갔는데? 오늘 면접 교섭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당신도 맨날 일정 바꾸는데 다솜이도 일이 생겨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럼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가 깜빡했네. Sorry. 다음 교습일은 다솜이랑 상의해볼게. 약간 놀리는 느낌인데요. 너가 아빠는 왜 아직이고? 하여튼 시간 안 지키는 선수지. 엄마 괜찮나? 저 차 묻고. 저 차 너가 아빠 차 아니가? 아빠 차? 에이 설마. 맞네. 차 번호 17가. 저 인간이. 112죠. 어떤 사람이 저를 차로 치고 달아났는데요. 네. 차 번호는 제가 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 아는데 신고까지 해야겠나? 니한테는 아빠지. 내랑은 남남인데. 이거 없냐나 폭행이다, 폭행. 나 하나 안중에도 없나?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 생각해서 부모가 좀 뭐 참고 그러면 안 되는 거가? 내가 저 인간한테 당하고 산 게 자그마치 10년이다. 이혼한 남남인데 참을 필요가 없지. 엄마 좀! 아우, 저런 얘기까지 딸한테 다 하시네요.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등한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가족이고. 맥주를. 다솜이 마음 좀 잡게 도와달랬더니 양육자 변경 소송? 아니 네가 맨날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애 혼자 돌아다니게 놔두니까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다솜이 제대로 관리하면서 키울 거다. 애를 방치라도 했단 소리가. 그렇지. 아니 네가 산속이 더러워도 어쩌겠노. 내가 채워야지. 뭐 또? 양육비도 쥐꼬리만큼 줘서 맨날 내가 이래서 다솜이 키우는데 나도 이대로는 못 참는다. 못 참으면 어쩔 낀데. 양육비 올리도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고 다솜이만 키우지. 뭐? 못 해주겠으면 나도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할 거다. 딱 기다려라. 네, 이런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부모의 갈등에 딸 다솜이만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딸 다솜이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차 부부였던 이규로 씨와 정금실 씨는 남편의 이성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 다솜이의 양육권은 치열한 공방 끝에 엄마 정금실 씨가 갖게 됐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이규로 씨는 양육비를 줄 때마다 약 올리듯이 찔끔찔끔 주거나 일부러 시간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한 정금실 씨는 아이 일정 핑계를 대면서 면접 교섭 시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이규로 씨는 차로 정금실 씨를 스치며 지나갔고 금실 씨는 112에 전 남편을 특수폭행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며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았던 딸 다솜이 계속 반복되는 엄마 아빠의 다툼을 보고 겪으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솜 양은 이런저런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정금실 씨는 전 남편 이규로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규로 씨는 오히려 양육자 변경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두고 다투던 정금실 씨도 참을 수 없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네, 참 어쩜 이렇게 부부가 안 맞는지. 그래서 부부를 로또라고 하잖아요. 안 맞아요.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아, 이 정도면 이 부부가 정말 잘못된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만났을까요? 참나. 자, 우선 다솜이의 부모 정금실 이규로 씨가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양육자 변경 소송과 양육비 증액 청구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은시 변호사님, 먼저 양육자 변경 소송, 그러니까 양육권자를 바꾸겠다는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친권도 양육권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혼 당시와는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입니다. 네. 자, 지금 이규로 씨는 딸 다솜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 것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실 법원이 보기에는 부모 양쪽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 이 재판 중에서 서로 비난을 하면서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이행이 깔끔하게 이행되지 않은 걸 서로 막 비난할 거기 때문에 법원은 각자의 잘못을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아마도 다솜이 부모는 부모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쟁점은 부모의 의견보다는 다솜이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아까 뭐 법원이 양 부모가 똑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유, 근데 여기서 이게 정금실 씨가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양육비는 사정 변경 시에는 증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양육비를 협의한 시점이나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학비 등의 소모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더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연봉이 높아지면 양육비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비 증액 사정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서 양육비 증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솜양을 봤을 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은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혼, 가사 사건의 특이점, 그러니까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을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혼 가사 사건은 소송이 끝나고도 계속 볼 사람들끼리 하는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부부는 아니지만 양육 공동체로 계속 남아서 면접 교섭 시에, 자녀의 입학 시에, 졸업 시에, 생일 때, 또 후에는 결혼식까지 계속 엮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라도 굳이 불필요한 비난과 공격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끝이 아니니까 네, 불필요한 맞습니다. 비난과 공격은 자제하자. 자, 두 번째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예, 두 번째는 사건의 실제 당사자가 사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법정에는 원고 피고만 나오지만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는 싸우지만 적어도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문제에서만큼은 부부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위치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부자인데 부자 아빠를 둔 아이가 양육비를 적게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자 아빠를 둔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지금까지와 같이 엄마한테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산정 기준을 할 때요, 절대 원칙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이혼 전과 동일한 양육 환경이 주어질 것. 네. 이거 잘 적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또 뭡니까?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이혼은 되고 재산은 정산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결론이 딱 당연하게 정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상대방한테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치부를 끄집어내고 미주알고주알 과거를 들추는 건 당장은 속이 시원하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본인 스스로도 개운한 결과를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분노가 사그라들진 않거든요. 네. 결과가 대략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정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좀 불필요한 감정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주장만 하자. 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점인가요? 이혼 소송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보다는 사실 이 나의 괴로운 상황을 좀 알아달라며 소리치는 감정이 깊게 녹아있는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정은 감정대로 해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은 감정대로 조금 추려내시고 나머지 사실관계만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상황도 정리가 되고 분쟁도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새 출발을 할 미래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과 사실관계를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네. 이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닥까지는 가지 말자.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변론을 하다 보면 이혼 소송 중에 자신의 부모님을 데려와서 당사자끼리 싸우고 시모랑 며느리, 장모랑 사위끼리 감정 싸움을 하면서 당사자의 이혼 소송에 개입하면서 더 분쟁이 부추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까지. 어릴 때 하던 그 동네 대 동네 무슨 싸움도 아니고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가끔 계신데요. 저는 아주 질색이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사임까지 불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당사자들만 소송을 하시고 부모님들은 사건에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본질이 오히려 흐트러져서 진흙탕 싸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 이혼 이후에 면접 교섭 시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다솜이를 만날 때마다 조금 소홀하다,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정말 저도 너무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됐는데요. 특히 면접 교섭 시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거나 눈치를 주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례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아빠 욕을 하고 아빠에게는 엄마 욕을 지어내서 해서 부모가 서로 화를 내고 싸우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이의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챈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아빠와 면접 교섭 시에 호텔에 가서 잘 자고 여행도 했는데 엄마에게는 안 좋은 모텔에 가서 잤다고 하면서 아빠랑 있는 게 싫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사람은 미성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도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 욕하고 여기다 저 사람 욕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 어떠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 이런 소송 변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심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독특한 주장까지 하면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막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세세하게 반박하고 이를 판사님한테 막 일러바쳐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저도 사실 이전에는 제가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이 저의 실력을 막 뽐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무찌르고 싶은 열정에 가득 차서 오히려 네. 두 사람의 갈등을 본의 아니게 심화시키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은 그랬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막말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글을 좀 험하게 썼습니다. 근데 뭐 반성을 왜 지금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는 중재자의 역할로 감정을 걸러내주고 불필요한 비난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서 무엇보다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소송을 한 달 더 끌면 그 집안의 자녀를 한 달 더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이혼한 당사자들은 뭐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혼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서 제 자녀의 좋은 선후배, 동료가 될 사회 구성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남녀는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인데 부모 자식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하죠. 네, 이혼을 하실 때는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임해야 할지,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을 할 때 이런 건 좀 반드시 지켜달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건을 막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와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따로 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사건하고 또 결부를 시키는 등의 관련 사건을 많이 만드시는 건 신속 정확한 사건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팩트만 따져서 필요한 소송만 하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또 이혼 소송 시에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사실 이 부모 교육을 가슴 깊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서로에게 문제가 보이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상담 절차를 통해 부모 교육을 받으면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은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이혼 소송이 신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 중간에 자녀를 끼우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아이의 녹취를 떠서 부모가 각자 제출하는 것은 증거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판사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또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혼을 하는 거지만 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정말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금실 이규로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 모두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서로 양육권 다툼을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덜 싸우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정금실 씨와 이규로 씨는 부디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을 미워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것을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